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 맞아. 이 사람이 지각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주제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가져온 주제는 효율이 터지는 메타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뭐 거창한 걸 준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도 있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진행하다가 나왔던 저희가 뽑아낸 인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뭐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괜찮았는지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시작을 하기 앞서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의 메타가 예전에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참 여러 분야에서 괜찮은 것 같기는 해서 타겟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겟. 적어주세요 빨리. 아 예. 굉장히 왜 이걸 구경해요? 네, 지금 본인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지금. 타겟. 타겟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그냥 관심사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풀어두어서 어드밴티지 플러스로 확장을 하는 게 더 낫다. 아니면 관심사로 설정을 하더라도 어드밴티지 플러스를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설정한 타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출될수록 하는 전략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성과가. 요즘 내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약간 단순 관심사나 이런 상세 타겟 말고 말씀하시는 거일까요? 아니 선수 하되 하더라도 할 때도 그렇고 같이. 그러니까 상세적으로 관심사를 들어가든 논타겟을 들어가든 아니면 나이 성별만 하는 이런 데모그래픽 타겟을 하든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무조건 같이 해주시라. 이해했습니다. 약간 굉장히 점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메타 책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사실 저희 초반에 뭐 어드밴티지 무조건 써라라고 할 때 저희 약간 반응 되게 별로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별로였어요. 별로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 당시는 진짜 별로였어.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 괜찮은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 라이브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트렌드가 계속 빨리 바뀌잖아요. 얘네도 학습시키는 기준도 되게 빨리 바뀌고 있고. 근데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게 괜찮아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죠. 어드밴티지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예산도 마찬가지고 메타가 아예 거의 자동화 시키려고 좀 많이 바꿨어요.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냐면 진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흘러가냐고 하면 메타가 광고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율 하도 안 나온다,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 대행사에 맡기기도 돈 아깝다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혼자 세팅을 해봐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하니까 메타에서 그냥 초보자도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예산 뭐 계제 지면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광고 문구도 조합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 요즘 뭐 웹사이트 도메인만 입력을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정보도 다 끌고 와주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냥 초보자도 할 수 있게 바뀌는 과정이라서 근데 메타가 그런 쪽으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마케터나 기존 광고주들도 살짝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 생각에. 확실히 이전보다는 저도 안정화된 걸 굉장히 많이 좀 느끼고 있고요. 이전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어드밴티지 타겟 하면은 그 정의가 우리가 일단 뭐 관심사를 해놓든 아니면 연령을 설정을 해놓든 우선적으로 이 타겟한테 먼저 보여주되
뭔가 조금 더 전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얘가 노출을 막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전엔 이 더 나아가는 게 좀 과했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알아서 좀 어느 정도 학습한 그 범위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업종마다도 좀 상이하긴 할 텐데 보통은 사실 뭐 업종에 따라서는 관심사나 이런 것도 좀 크게는 걸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일부 어떤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걸고 어드밴티지 플러스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그냥 기존 타겟으로 진행을 하던 간에 성과가 너무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드밴티지 플러스 논 타겟으로 아예 가거든요. 근데 딱 연령이랑 성별 정도만 딱 크게 걸고 가는데 그때 오히려 갑자기 잘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저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 잘 되니까 전 요즘 오히려 타겟에 크게 신경 안 써요. 타겟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캠페인 구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환 캠페인을 만들면 전환 캠페인을 뭐 몇 개를 만들 건지 세트 몇 개 만들 건지 그래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눌 건지가 오히려 더 효율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은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쉬워졌다. 내 생각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도 지금 성과 자체도 지금 나오는 것들도 다 맞아요. 되게 잘 나오거든요, 다. 그래서 요거 타겟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렇긴 해. 성과 자체도 나름 올라온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캠페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 한 가지 개념만 설명 대신 해주세요. 아니, 봤잖아요, 여기. 뭘요?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 요 부분이요? 경매 중복이요? 제가 해요? 그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나누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캠페인 구조 나누는 게 오히려 요즘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기본 개념만 알면 되게 쉬워요. 고도화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고도화하는 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경매 중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광고 메타 광고는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해요. 광고 세트는 뭐냐면 우리가 광고 다른 광고들은 캠페인이 있고 그룹이 있고 밑에 소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타는 조금 얘기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광고 캠페인이 있고 캠페인 밑에 광고 세트라고 해요. 그리고 세트 다음에 광고 소재라기보다 그냥 광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개념이 광고 세트인데, 근데 이 세트가 그 최적화하는 기준이에요. 캠페인을 기준으로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예산을 캠페인에 잘 안 걸어요. 그래서 광고 세트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최적화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세트를 나눴을 때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일주일 동안 전환 건수가 50건이 일어나야 돼요. 약 7일 동안 아니면 또 약 8일 동안 전환 건수가 50건이 일어나야만 그 세트 하나가 최적화가 돼요. 그럼 내가 되게 예산도 얼마 없는데 여러 개 쪼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쪼개면은 그 머신러닝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학습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결과 성과가 한 2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하고 안 하고 성과 차이가 한 15,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15, 20이면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트 단위로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이 타겟을 광고 세트에서 설정을 할 때인데 이 세트가 거의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아니라 타겟 설정이 거의 비슷하면은 세트가 서로 입찰 경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메타의 노출 기준은 CP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CPM 중에서도 50PM이라고 해요. 메타는 CPC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맞아. 아셔야 돼요. CPC 아니에요. 그래서 50PM이라고 하거든요. CPM. CPM. 이게 뭐냐면 최적화된 CPM 입찰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3,500원이다 하면 3,500원으로 해서 쭉 노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게끔 이 CPM이 계속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는 뭔가 입찰을 거는 이게 없어요, 거의. 맞아. 선택상에서 뭐 전환당 비용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걸 거의 잘 쓰지는 않고 그치. 그래서 최적화된 50PM이라는 이 입찰 독특한 입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1회 노출당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노출당 비용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발생. 그러면 우리가 클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이미 비용이 노출할 때 비용 발생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클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성과 차이는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미 내가 돈 나간 건 똑같다고. 맞아. 그래서 클릭률이 높으면 CPC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CPC처럼 보여서 다른 마케터들이나 다른 광고주분들이 이게 CPC 광고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맞아. 이건 CPC 광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광고 세트가 이 타겟이 거의 비슷하다 보면은 광고를 노출할 때 이 세트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노출당 비용이 서로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낮아지겠죠. 이게 경매 중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매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각 여러 세트가 서로 입찰 경쟁을 하게 돼서 총 결과값이 낮아져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줘요.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적어줄 수 있어요? 네, 괜찮은 예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다른 사람 다 생각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 드라이버, 아니면 포도, 딸기, 몽키 스패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카테고리별로 묶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사과, 포도, 딸기가 과일이죠. 그쵸. 그리고 드라이버랑 몽키 스패너가 공구죠. 그러면은 사과, 포도, 딸기를 한 세트로 묶어요. 한 세트에 3개 소재를 넣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드라이버랑 몽키 스패너가 한 세트로 묶어져요. 왜 Y? 타겟이 비슷하니까. 맞아요. 사과, 포도, 딸기를 찾는 사람이 비슷하고 드라이버랑 몽키 스패너를 찾는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트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보통 한 세트당 광고 5개까지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3개까지밖에 노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즘은 광고 하나의 세트당 광고 3개까지만 넣어요. 근데 진짜 맞긴 해요. 그 2가지 예시도 있어. 하나 또 갖고 왔지. 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식품이야. 이번에는 카테고리는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설명했던 요거는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서 이 분류가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어때요? 만두, 곱창, 편육이 있어. 재밌는데요? 나 지금 괜찮죠? 만두, 곱창, 편육이 있는데 각 소재당 각 뭐라 해야 될까? 소재라기보다 각 제품당 광고 소재가 2개, 3개씩 있어가지고 터지는 소재가 2개, 3개씩 있어.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광고 세트 하나당 5개까지 들어가야만 최적화를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만두 곱창 편육이 한 2개, 3개씩 들어가 있으면은 총 다 하면 한 광고 써서 한 7개 나오잖아요. 너무 그럼 이게 최적화가 되기 힘들잖아. 음. 그럼 이러면 어떻냐면 어떻게 먹냐면 타겟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만두랑 곱창은 전 연령대에서 거의 다 잘 먹잖아요. 그럼 요거끼리 묶어. 근데 편육은 살짝 뭐야 될까 40, 50대 아저씨들. 아니 이거 너무 비하하는 게 네네.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 그쵸. 왜 저도 편육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네. 20, 30대가 편육 잘 먹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육을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노출될 수 있도록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같은 식품 카테고리라면 그쵸.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괜찮죠? 예시 괜찮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소재가 있다. 근데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비슷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나누면 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맞아. 같은 제품이더라도 같은 식품이더라도 이거를 찾는 선호도가 있는 타겟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 해야 될까? 고급스러운 말로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해요. 타겟 세그먼테이션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타겟 세분화예요. 타겟 세분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좋아하는 사람에서도 각 식품별로 이거를 주로 선호하는 사람이 조금 다 나눠져 있어서 요거 타겟 세분화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 기준은 마케터들마다 되게 달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률, 전환율, 광고 로아스 이런 식으로 따져요. 뭐 하여튼 이런 기준들은 되게 다르고 아니면 또 DB 광고다 뭔가 문의를 받는 광고다 하면 이것도 다르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은 성과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 여기까지가 타겟 이거 캠페인 구조에 대한 얘기. 캠페인 구조다보다는 광고 세트 구조에 대한 얘기. 맞아요. 그러면 캠페인 구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더 해볼 만한 게 이게 객단가의 비밀이 있어요. 네. 객단가 비밀이 있어. 객단가 비밀. 비밀의 방처럼 해리포터 비밀의 방처럼 아니 마법사의 비밀처럼 객단가도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객단가가 그냥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객단가라고 하는데 그쵸.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싸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싸면 안 돼. 이게 뭔 말이냐면 광고를 할 때 발생되는 비율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뭐 보통 사람들이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 게 CPC 한 200원, 300원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이 타겟을 뭐 세분화하면은 이게 좀 더 높아지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그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 근데 보통 업종별로 CPC가 한 1,000몇백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업종별로 뭐 어떤 상품별로 CPC는 되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객단가가 낮아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전환율이 높아도 들어와서 사는 비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구매당 가격이 낮아버리면 우리가 광고 성과를 아무리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어요. 맞아. 진짜로. 예를 들면 내가 9,000원짜리 빗자루를 하나 판다 칠게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CPC가 3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9,000원짜리 팔아. 근데 CPC가 300원이야. 그러면 10명이 들어와가지고 한 개 샀어. 그러면 봐봐요. 10명이 들어와서 한 명 3. 그러면 이미 비용 발생을 한 게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9,000원 얻은 거예요. 하나 샀어. 9,000원. 빗자루는 여러 개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빗자루를 뭐 사람들이 여러 개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하나 집에 있는 거 하나 사죠. 뭐. 그러면은 이미 로아스가 300%밖에 안 돼요. 근데 전환율 제가 10명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되게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건데 10명이 들어왔다는 것 중에서 한 명이 샀다는 건 뭐냐면 전환율이 이제 10%인 거예요. 되게 높아요. 그쵸. 저도 지금 그 말하려고 했어요.
되게 높은 거죠. 전환율이 10%이 CVR이라고 하는 이 전환율은 전환율 이 10%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높아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CTR이 말이 안 되는 성과를 가져와가지고 낸 게 로아스 300%라고. 이게 맞아. 이해되세요? 진짜 그러니까 객단가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너무 싸면은 이게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메타 광고를 할 때 뭘 어떻게 하냐면 객단가를 높여줘요. 어떻게 하냐? 세트 상품을 만들어. 아니면 1+1을 해. 아니면은 무슨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좀 프리미엄을 판다던가. 아니면 그냥 파는 단가 자체를 올려서 판다던가. 아니면은 랜딩 페이지를 저는 교체해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뭐 이벤트 할 때 한 상품만 이벤트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벤트 전용 페이지를 따로 파서 단순 소재 랜딩에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우리 이거 지금 이런 이벤트 해요라는 소재로 그 랜딩에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괜찮은데 맞아. 객단가 조절이 필요한데 맞아. 근데 1+1을 추천드린 게 뭐냐면 지금 객단가 20만 원 지금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객단가 20만 원 정도의 가방은 어떻게 메타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20만짜리 메타 광고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마진율은 훨씬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인율을 조금 크게 가지는 이런 기획전 같은 거를 기반으로 광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특히 패션은요 할인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 할인이 되게 중요해요. 패션이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메타에서 나 이뻐, 맞아. 나 옷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주에만 30% 할인해. 맞아. 다음 주는 이제 5% 할인으로 줄어들 거야. 근데 이번 주에만 이렇게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제일 잘 돼요. 근데 물론 베이스는 이뻐야 되긴 해요. 베이스는 이뻐야 되긴 베이스는 해요. 이뻐야 되긴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SP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프로모션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SP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패션은 이게 제일 스탠다드하고 제일 잘 돼요. 스탠다드하다는 게 그냥 걔네들이 잘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거거든요. 패션은 요런 할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메타 광고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하시냐면 소재를 만들 때 소재나 아니면 기획전을 일단 먼저 기획을 하세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는 20% 할인해서 팔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전 기간을 거쳐서 20%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는 한 2주에 한 번씩만 이런 식으로 짧게 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아니면 못 사.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사람들한테 딱 찍어주는 거야. 너 살 거야 말 거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사. 이런 느낌을 주면은 그게 괜찮아요.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가방도 되게 이쁘고 소재도 괜찮다 하면 충분히 살만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할인 같은 거 좀 잘 섞어가면서 이렇게 팔 계획을 좀 잘 해보시면은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방이 사실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긴 하거든요. 아마 가죽 가방이지 않을까요? 20만 정도면? 전 약간 캐리어 생각했거든요. 아 캐리어? 근데 만약에 캐리어라고 하면은 저는 할인도 할인인데 약간 그 홈쇼핑에서 캐리어 팔 때 뭔지 아시죠? 지금 이거 사면은 요 동일한 가격에 여기서 지금 사면 여기서 사면 이거에 작은 가방에 여행 요 파우치에 키트까지 이거 전부 다 요 가격에 드립니다 라고 하죠. 좋지. 그런 느낌으로 해도 사은품 괜찮죠. 그냥 얹어서 어차피 사실 그런 거 많이 남으니까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기간 한정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사은품이라던가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 지금 아니면 못해,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기획을 해주시면 좋아요. 괜찮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객단가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저는 미니멈 35,000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품 하나당. 근데 한 번 살 때 한 5개, 10개씩 사는 건 제외예요. 그건 제외시켜야죠. 예를 들면 만두 같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팩이 한 2-3개씩 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하나만 사는 상품인데 한 11,900원. 너무 싸다. 너무 싸. 막 너무 벌써 싸. 세팅할 때부터 벌써 손 떨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면 로아스 방어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상품 이제 메타몽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객단가를 일단 먼저 한번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1+1을 만들든 2+1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단가 조절을 해달라고 해야만 우리가 이 로아스란 측면에서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되게 심했는데 CPA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장바구니만 되게 많이 담기면 구매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아니더라고. CPA가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머신러닝 제한돼도 상관없어. 머신러닝 제한돼도 괜찮아요. 맞아. 그냥 나는 구매 건수 적어도 돼요. 근데 한 번 구매할 때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괜찮아. 어쨌든 우리는 총 로아스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총 로아스 아니면 총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객단가 조절 가서 제가 1+1, 2+1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1+1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15,000원, 15,000원 I have pineapple, I have a pen 하면 파인애플 펜 이렇게 나온 것처럼 15,000원, 15,000원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아니라 15,000원, 15,000원 붙이면은 네. 27,000원, 28,000원 이렇게 나온다고. 왜 많이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객단가 조절이에요. 이게 메타 광고에 있어서 사실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이벤트 기획할 때도 그래서 애초에 그 기획단에서부터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쵸.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싼 상품만 갖다가 우리는 이번에 신규 프로모션으로 이것만 진행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회원가입이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어느 정도 로아스도 가져가야 되면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분명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상품을 좀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뭐 미끼 상품은 요걸로 잡아서 이거는 정말 싸게 예를 들어서 막 할인율 8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랑 같이 쓰면 좋은 뭐 이거는 30% 근데 원래 겁내 비싼 거 그래서 30% 할인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저는 로아스 방어 그러니까 뭐 적당히 로아스 방어도 되면서 전환수도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약간 둘 다 그래도 좀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저는 이제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보시고 계신 5분이 이걸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카탈로그를 뭐 쓸지도 이제 이해돼요. 어떤 제품 팔 건지 어떤 기획을 해야 될 건지 이거가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메타에서 얘기하는 이 카탈로그를 어떻게 쓸 건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메타가 이제 요새 카탈로그를 진짜 많이 밀거든요. 맞아요. A+AC라던가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카탈로그 확장 소재라던가 뭐 등등 되게 많은 카탈로그 유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카탈로그 세트나 어떤 카탈로그 상품을 팔아야 되냐 이 객단가 마진율이 높은 거 위주로 그리고 팔만한 것들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이런 맞아요. 것들 위주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됐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요거 캠페인 분리랑 리타깃팅 어떻게 가져갈 거냐 캠페인 분리하는 거 어차피 예산이 진짜 많으면은 뭐 인지도도 가져가고 맞아요. 방문도 가져가고 뭐 잠재 고객도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할 테지만
근데 거의 왜 어지간하면은 뭔가를 판매하면은 판매 캠페인 네. 아니면 문의를 받으려면은 잠재 고객이나 그냥 방문 캠페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판매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판매하는 거. 판매하는 데 있어서 캠페인을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짜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캠페인을 나눌 수 있는 이 구조는 일단 첫 번째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인 것 같아요. 일반 전환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요런 캠페인들이랑 리타겟팅 캠페인이랑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관심사나 이런 걸로 이런 이제 조금 부수적인 얘기겠지만 그 어차피 관심사도 일반 전환 캠페인 안에 속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이게 가장 세 개가 가장 일반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저는 일반 전환 캠페인이랑 리타겟팅 캠페인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리타겟팅이 뭐예요? 리타겟팅은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상호작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맞춤 타깃이라고 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업종에 이런 맞춤 타겟들이 있을 거잖아. 그쵸. 우리랑 비슷한 업종에 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광고로 같이 노출하는 게 유사 타깃이라고 해요. 이 유사 타깃과 맞춤 타깃을 합쳐가지고 리타겟팅이라고 해요. 이미 리타겟팅은 우리 어쨌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근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 상호작용하는 횟수도 한정돼 있어.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면 10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밥을 먹는 횟수 어지간하면 정해져 있잖아. 그쵸. 삼시세끼 딱 먹잖아. 뭐 5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끼 저같이 5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끼 먹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지는 사람한테 광고를 다시 노출해야 되다 보니까 모수를 넓힐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전환 캠페인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리타겟팅 캠페인은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엑기스만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상호작용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관심 없어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진짜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진짜 살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광고 노출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서 걸러내야 필터링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사 타겟의 퍼센트를 좀 낮춘다던가 맞춤 타겟에 있어서 뭔가 액션 같은 것들을 좀 걸러낸다던가 맞춤 제외 타겟이라고 하죠. 그거? 그쵸.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모수 자체가 적어져요. 그러면 예산 분배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타깃이 정말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더 많이 떨어질 텐데 맞아요. 일반적인 요 리타겟팅은 저는 요즘 한 9대1로 봐요. 일반이랑 리타겟팅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어드밴티지랑 저는 어드밴티지랑 일반 저는 합친 예산이랑 리타겟팅이랑 따로 떼어놨을 때요. 왜냐면 어드밴티지도 리타겟팅이 포함되잖아요. 그쵸. 이게 9대1 정도인 것 같아요. 9대1 정도. 이 정도. 9대1. 오히려 이보다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광고 예산이 5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찍게 그냥 간단하게. 하루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작죠. 그쵸. 되게 작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타의 광고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리타겟팅이 성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야지만 좋은 리타겟팅 광고가 될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질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질 나쁜 사람들도 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아치라서 질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구매 의도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맞아요. 저희가 그냥 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질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필터링 해야 된다 했죠. 네. 필터링해서 들어오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소금물 염전하는 거 보면은 바닷물 진짜 엄청 많이 때려 붓는데 소금 나중에 보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필터링 하게 되면 모수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한 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적은 모수. 적은 모수 때문에. 그리고 적은 모수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면은 광고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적은 모수면은 예산을 그보다 훨씬 더 떨어뜨려야지만 좋은 광고 성과가 계속해서 맞아요. 유지가 돼. 맞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요즘 들어서 제일 적당한 비율인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이보다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아까 뭐 말씀 주신 게 9대1 뭐 이렇게 사실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9대1이라는 그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니고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일단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타겟 보통 생성하시면 어느 정도 모수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뭐 1000명 미만 뭐 이렇게 떠서 알 수 없음이라고 뜨는데 갑자기 거기다 5만 원 이렇게 거는 건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 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많이 입찰해봤자 소용이 없다. 맞아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러면은 그 타겟에 대해서 빈도수만 높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광고를 질려할 확률이 더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하고 그러면 어드밴티지 플러스랑 그 다음에 일반 전환 캠페인을 두 개 다 합친 거랑 리타겟팅의 비율은 한 9대1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9 중에서 우리가 어드밴티지 플러스랑 일반 전환 캠페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 보통 어떻게 가져가요? 저는 솔직히 어드밴티지 쇼핑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전환보다도 어드밴티지 쇼핑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기는 했어요. 뭐 장기적으로 진행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냥 잠깐씩만 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는 원래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원래는 난 그게 아니었어. 메타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이 일반 전환 캠페인이 돌아가는 모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요. 일반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끌어와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개념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전환 캠페인의 모수가 많아야지라고 생각했어. 저는 원래. 근데 요즘 좀 다르더라고. 요즘은 예산이 오히려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에 조금 더 들어갔을 때가 괜찮더라고. 근데 또 많이는 말고 저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한 4대6? 4대6 정도? 그래서 6대4 6대4 정도.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6이고 수동 전환이 한 4 정도? 요 정도 비율로 됐을 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랬을 때.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 모수를 끌어와서 쓰지만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율 같은 거는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쵸.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 전원 모수를 끌어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수가 되게 풍부해요. 처음에는 모수가 되게 풍부해서 처음에 광고 세팅 딱 하면은 광고 성과 엄청 잘 나. 맞아. 엄청 잘 나. 그게 한 3일 가요. 3일 동안 광고 성과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오다가 한 4일차부터 애가 비실비실 하다가 갑자기 말라 죽어요. 맞아요. 근데 3일 동안 광고 성과가 너무 좋았어서 전체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 전환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잘 나거든요. 조금 더 잘 나요. 근데 이제 4일차부터 나머지 기간에서 대해서 따져보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또 활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패션에서 아까 패션 얘기했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상시 소재 그러니까 신상품 지금 할인해요. 저희 신상 새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MD픽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평소에도 돌리는 캠페인을 일반 전환 캠페인에다 돌려요.
상시 소재를 일반 전환 캠페인이라 불려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타임 세일 같은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타임 세일. 이번 주 주말에만 할인해요. 요거를 어드밴티지 플러스에다 넣어요. 딱 기간 얼마나? 3일만. 저는. 기간을 되게 한 타임 세일이니까 타임 세일을 한 달 동안 하진 않죠. 애초에 그걸 기획을 여기 캠페인 전용을 만든 거예요. 3일 동안. 왜냐?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3일 동안 효과가 괜찮으니까. 더 길게 해도 괜찮긴 하지만 3일이 제일 드라마틱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 실제로 광고 성과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런 기획 방향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한번 이게 좋기는 한데 한 번 실패를 맛보면 이 캠페인 쪽으로 좀 활용을 하기가 많이 좀 두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금액 자체도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얘가 무너진다? 로아스가 그냥 바닥으로 꺾이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얘가 꺾일 때 진짜 특징이 뭐냐면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아까 말씀 주신 게 수동 전환에서 이제 모수를 끌어다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꺾여 있을 때 다른 캠페인들을 보잖아요. 이미 곤두박질처럼 그게 원인이었던 그쵸. 거죠. 그게 원인.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죠. 딱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캠페인은 손 돌립니다. 상당히. 진짜 상당히 손 돌립니다. 한때 이 캠페인으로 재미 많이 보다가 한 번 꼬꾸라진 뒤로 회복하기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살짝 그런 거죠 이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바람 피면은 한번 바람 피면 이제 그 사람 볼 때마다 또 바람 필 것 같은데 생각 들지 않나? 맞아. 네, 그런 느낌이야. 약간 트라우마. 맞아. 네. 트라우마처럼 또 배신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조금 좀 눌러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예산은 6대4로 가져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항상 돌리기보다는 한 번씩 좀 갈아줘요. 애초에 이거 유효기간 자체도 80일, 90일 정도니까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한 80일, 90일 정도라고 해요. 80일, 90일. 그래서 캠페인 세팅하고 나서 80일, 90일 정도가 되면 그걸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예산 자체가 좀 조절을 해요. 6대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타임 세일에서는 오히려 막 8대2도 되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전체 기간에서는 오히려 일반 전환 캠페인보다 작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절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6대4 아니면 4대6 왔다 갔다 이 정도? 한 그 근방에서 노는 것 같아요. 네, 순간 옛날 생각나서 근데 내가 픽셀에 모수가 좀 많이 모여 있어. 그리고 충분히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도 모수가 되게 많으면은 한 두어 달, 세 달 정도는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죠. 맞아요. 좋죠. 그러면 예산 비중 더 높게 해도 괜찮죠. 근데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은 개재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타겟과 캠페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개재지면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의견이 진짜 많이 갈리는 얘기라서 이건 좀 흘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전까지는 그냥 거의 필수로 봐주시고 개재지면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저는 일단 요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페이스북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페이스북 쓸모 없어. 밑에 써주고 싶어요. 온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페이스북에 내가 3달 동안 몇 억이야? 3달 동안 5억 써봤거든요. 5억 써봤는데 이 페이스북은 그 다른 계제지면은 거의 잘 안 나오고 페이스북 피드만 잠깐 볼만한데 근데 저게 저놈이 이제
저는 이제 배신을 많이 했다. 근데 아. 저거 뭔지 알아요. 페이스북 피드 아, 돈은 겁나게 타는데 돈 겁나 타는데 안 나오면 성과- 진짜. 어제 잘 나왔어. 음. 오늘 잘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CP라고 하면은 음. 어제 한 3,000원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오늘 보는데 2만 원이 나와. 아 그러면 이제 뭐 학습 기간이니까 뭐 그렇겠지 했는데 그쵸, 그 그쵸. 다음 날에 35,000원이야. 아 진짜 욕이 안 나올래야. 오늘 트라우마 얘기하는 거라서. 아 우리 트라우마 이제 고백하는 거야 이제. 아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치 욕 나오더라고. 그치.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평균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저 그냥 버리고 있어요 요즘.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음.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 어렵기는 해요. 얘는 살짝 뭐랄까 미친 다람쥐 그런 거 같아. 화가 많이 나셨네. 미친 다람쥐라뇨?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어요. 음. 미친 다람쥐 이런. 아. 아니 미친 고슴도치. 음. 얘가 한 10년 키웠는데 손 올리자마자 내 손 다 물어뜯고 막 그런 거 같다고. 아. 근데 인스타는 그 뭐죠 엄청나게 막 낮진 않더라도 조금 낮은 정도가 스탠다드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스테디하게. 그거 맞긴 아. 해요. 그건 맞긴 해요. 사실 우리도 이제 초반에 메타 막 세팅하고 뭐 어떻게 세팅할지 이제 캠페인 구성 짜고 이런 거 좀 고안을 좀 할 때 항상 여기서 많이 갈림길에 놓이긴 하거든요. 항상 이제 일단은 이제 내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페이스북 이거 맞나 싶긴 한데 또 세팅해봤을 때 의외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초반에는 세팅을 좀 해주는 편이긴 하고 확실히 좀 머신러닝 기간 동안에 좀 참고 일단 지켜보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데이터가 아예 없다면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걸 참고해서 안 하죠. 여기는 안 이제 참잖아요. 전 참아요. 난 그냥 못 일단 참아. 참아요. 일주일이라도 참아요. 난 못 참아. 너 나가. 좀 참아요. 난 나가.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너 해고야 그냥. 페이스북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 요즘 페이스북 아예 안 돌려요 저는. 진짜 안 돌린 지 한 몇 달 된,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만 돌렸는데도 성과 잘 나와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 대신에 모수는 작아지니까 큰 볼륨으로 돌리는 건 조금 어렵긴 해요. 그쵸. 아무래도 큰 확 줄어요. 그쵸. 근데 진짜 그거 그러니까 빼면 노출되는 양 자체가 많이 주니까 그건 좀 맞아. 힘들긴 한데 근데 일단은 큰 볼륨으로 지금 당장 돌리기보다는 아예 그냥 조금 볼륨 낮춰서 왜냐면 지금 애초에 여름 자체가 사람들 다 비수기 시즌이라서 맞아요. 특히 이 씨는 맞죠. 그래서 많이 줄이는 타이밍이라서 저는 요즘은 그냥 인스타로 보고 나중에 뭐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수동 게재 지면으로 해가지고 인스타나 이쪽만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제가 일단 지금까지 집행해본 결과 뭔가 예상을 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40대 30대부터 59세까지 남성 잘 나왔어요. 그건 맞아. 네, 남성 맞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복, 뭐 스포츠 의류라던가 탈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 남성 타겟. 그러니까 음. 그게 애기 옷이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복이 애기 옷이어도 좋고 아니면 이분들이 입는 옷이어도 좋고 한데 결론적으로 구매가 좀 여기서 좀 많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페이스북 피드지면, 스토리지면, 페이스북 릴스지면 같이 해가지고 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풀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여자는 확실히 안 돼요. 여자는 좀 되는가 싶더니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인스타에 비해서. 그러고 보면 내가 요즘 돌리는 광고 계정들이 거의 다 여자 거죠. 여자 거가 위주가 많아서 음, 더 그런 것 같긴 해. 그럼 진짜 안 돌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다 껐습니다. 못 참겠더라고. 결국 못 참았네. 테스트로 나발이고 못 그래서 나발이고. 참겠더라고. 근데 리타겟은 켜줘요. 리타겟은 어차피 켜야지. 소유- 리타겟은 당연히 켜야죠. 리타겟은 무조건 다 켜야지. 켜주니까 그거는 켜주고 일반으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저도 여성 타겟이면 안 킵니다. 안 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페이스북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에서 노출되는데 굳이 내가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도 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팅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팅하는 거는 노출 안 될 뿐인 거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에도 노출되기는 해요. 어드밴티지 플러스에서 하니까. 그쵸. 거기선 성과 잘 나오긴 하더라고. 쓸모없는 거. 아,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이긴 한데 지금 몇 시죠 지금? 지금 어머 어이구야 6시 다 돼가네. 아이고야.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세팅 성과를 높이는 비법들은 어지간한 거 다 얘기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얘기한 것 같네. 저희는 항상 메타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겹치는 내용도 좀 일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아 근데 이 리타이팅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메타 내에서만 리타이팅을 할 수 있다. 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모바일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리타이팅 이 예산을 더 많이 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메타 내에서 이렇게 하는 맞아. 거는 요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 요거는 다 다른 매체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하고 그만. 그만해요. 그만할까요? 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네. 뭔가 물어볼 거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 주셨어요. 어디? 아니 그 뭐냐 그 편집하시는 아. 영상팀 쪽에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오. 페이스북이 40대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냐라고 문제 여쭤보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성이 좀 진짜 확실히 짙은 매체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40대 이상에서 많이 사용 추세냐?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쪽. 진짜 남자. 남자 쪽. 여자 쪽은 아무리 좀 진행을 좀 해봤는데 안 돼. 별로더라고요. 특히 이 페이스북 피드가 진짜 별로면은 굉장히 이 로아스를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지출이란 지출은 다 돼버리고 이게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59 요 사이 남성 타겟이 우리 업종의 타겟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초반에 진행할 때는 테스트 삼아 일단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인사하고 갑시다. 좋아요. 얼른 가서 저희 마무리 해야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습니다. 네, 같은 팀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